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후보자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순서로 후보자 출마 소견 및 공약 소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하면 되나요? 네.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한 서행 선거본부 경영학부 13학번 박민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진행이 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비대 학생회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오후 5시부터 6시 이렇게 일주일에 1시간만 운영이 되게 되었고 사실상 휴면 상태죠. 이는 이제 서금 경상관 내 홍보물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비대 학생회장을 뽑는 선거에서 작년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있었는데 전부 투표율 미달로 인해서 투표함조차 까지 못한 채로 아예 끝나고 그랬습니다. 네, 선거 이름이 바뀌거나 아니면 나오는 후보자가 아예 바뀌어도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그래서 왜 유독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린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글비대 학우 여러분들이 이제 글비대 학생회가 있든 없든 당장 본인한테 뭔가 페널티가 가거나 하는 것이 없다, 영향이 없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는 것도 있고, 나머지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나왔던 그 후보자분들께서 그 학생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은 당장 글비대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라던가 뭔가 필요한 대여 사업조차도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이미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냐는 인식이 박혀 있는 상황에서 그 인식을 바꿔줄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학생의 경험이 없는 저조차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다양한 학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오신 후보님들께서는 왜 그러한 결론에 돌아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또 나름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후보자들이 나올 때 저거 100명한테 서명 받는 걸 뭐라 그러죠? 저거 서명 받는 걸 뭐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저 추천인 서명을 죄송합니다. 추천인 서명을 이제 그 정원의 5% 이상을 받아야 나오는데 매번 후보가 나오는 거 봤어도 그 후보가 직접 뭔가 서명을 받아 돌아다니는 것을 글비대에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어디서 그 100명 이상을 채우는지도 궁금하고 도대체 그렇게 추천인 서명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으면서 그 학우들한테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뭐가 문제냐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 취지를 무시하고 도대체 어디서 100명이 추천을 받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건너뛰다시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앞으로 겸손해지겠다, 당선되면 겸손하고 소통을 하겠다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소통을 하려고 준 단계부터 건너뛰고 시작해버리는데 저는 거기서 심각하게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저 이 학교 입학한 이래로 계속 경상대 시절부터 기다렸습니다. 제발 제대로 일 좀 하는 후보가 나오기를. 안 나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추천인 서명 받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직접 나와가지고 직접 서명 받았습니다. 결국 저도 1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은 의견이 많은데 그거를 비슷한 걸 다 묶어도 20가지가 넘게 나옵니다. 별거 아닙니다. 되게 단순한 것들인데 뭐 새로 뭘 지어달라, 복지매장 지어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프린터가 제대로 안 나와도 좀 나오게 해달라, 이거 카드 결제 왜 안 되냐, 큐브가 4층에 있는 거 왜 안 알려주냐, 여기 110호 어디에 112호 어디에요, 여기 여자 화장실이 여성용품 좀 채워주세요, 1층 남자 화장실 뻑하면 비누가 나가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학생이가 제대로 돌아가던 동안에는 웬만해서 제기가 되지 않았던 사소한 문제들이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107명한테 물어봐도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작년에 나도 후보들이 이 과정을 제대로 거쳤다면은 아마 공약에도 이거를 넣고 공약에 넣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서라도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제 각오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후보과는 달리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애초에 전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소통하겠다라는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전 이미 추천이 서명할 때부터 소통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여러분들에게 절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실제로 제가 잘 하게 되면은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믿어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이번 출마 소견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후보자의 공약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출마 소견 포함해서 10분인지 몰랐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총 7가지인데 학교 시설 이용 가이드 배포가 첫 번째거든요.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제가 이거 일단은 서공 경상관, 그다음 공공정책관에 뭐 주요 시설물이 어디에 있고 구조도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약 10페이지짜리 팜플렛 A5 사이즈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약 500부를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이고 이것은 제가 되게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초안을 만들어서 뿌리겠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개설을 해서 그거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신 모든 학우분들에게 계정안을 전부 PDF로 뿌려가지고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팀플런 사석화 해결. 이거는 언급 안 한 후보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 질의응답 때 좀 더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 봐서 이게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을 좀 더 늘려서 어느 정도 이거 밸런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평일 오후 7시부터 자정 12시 반까지 그 시간 동안 이제 그 수업이 없는 대형 강의실 2개를 항시 빌려가지고 거기를 개방을 해서 팀플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야식 행사 일부 배달. 이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제가 20%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50개를 분배한다 그러면 10개, 100개를 분배한다 그러면 20개를 해서 20개 정도를 야식 행사를 지금 약 일주일 정도 전에 홍보를 하는데 저는 이걸 한 주 더 땡겨서 2주 전에 미리 공지를 하고 80개는 기존 야식 행사처럼 특정 장소, 특정 날짜를 알려드리고 거기서 선착순 배부하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 배달 드린다는 20개는 제가 사전에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그 신청자분들을 추첨을 해가지고 당선된 분들한테 야식 배분하는 것과 같은 날짜에 몇 시에 어디서 받을 것이냐고 물어보고 얘들 기숙사에 사신 분이 된다 그러면 기숙사 1층에서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저희 학생회가 직접 배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배달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서공경상관 내부 홍보부 관리 철저인데 지금도 서공경상관 보면 아시겠지만 3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 게 아직 붙어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이거 지금 비대위 체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게 기간이 지나도 이게 붙어 있으면은 이미 기간이 지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홍보물의 원래 취지와 많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거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기간이 지난 정보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A평지 수시학번은 아까 공정대 학생회장 후보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용지 이틀에 한 번씩 확인해가지고 수시로 충전하겠습니다. 저희 학생회 임원들 중에 이제 시간이 나는 사람 될 텐데 아마 제가 제일 시간이 많이 나와서 대부분 제가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회의 안건 및 회의 결과 보기. 이거 왜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이거 제가 지금까지 회의했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뭘 회의했고 회의 결과가 뭔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뭐 온라인으로 게시했다고 하는데 그거 솔직히 누가 봅니까? 이거 대접으로 붙이고 좀 더 홍보를 해야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되면은 카톡 풀친과 페이스북 페이지 그다음에 서공경상과 지하 1층과 1층에 대자보 형식으로 안건 어떤 걸로 회의를 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제가 전부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의견도 받아가지고 그 의견도 같이 회의를 해서 결과 다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강사 초청 강연 사전 홍보. 제가 이거 초창기에 나눠드릴 때 삼성 SDI로 잘못 나갔습니다. 이거 일단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삼성생명에서 금융정보가 과정에 대한 것이었는데 작년 11월 28일에 서공경상관 오후 2시 20분에 했던 강의입니다. 근데 이게 전체 학생들한테 여기 강의가 있으니까 와주세요 하고 문자가 온 게 오후 1시 43분입니다. 저도 그거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실제로 참여한 학우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몇 명 왔어요? 4명 왔대요.
여기는 차마 몇 명이나 못 써서 한 자리로 했는데 아무리 삼성생명이라 그래도 이게 사전이 제대로 홍보가 됐으면 4명으로 끝날 일입니까? 여기 관심 있는 학부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말고도 나머지 그 서건 경선을 해야 하는 강연들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가지고 학생들이 여기서 도대체 뭐가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일 문자로 와가지고 나 이때 수업 시간인데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미리 홍보하면 이런 사태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엄연히 학교 측에서 주시하는 그런 것도 저희 등록금 내역 중에 일부일 텐데 이거를 저희가 이용하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제가 서금 경상관 관리 측이랑 이제 협력을 맺어가지고 요구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생회 측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필요한 강연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면은 몰라서 못 보는 경우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후보자의 그 공약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언론사 질의가 있겠습니다. 언론사 기자분께서는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KDBS 기자 진민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입후보자에 대한 언론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약인 학교 시설 이용 가이드 배포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에 관련한 이용 가이드를 배포한다고 하셨는데 그 가이드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관련 시설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전체 학교 시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글비대 학생 회장 후보로 나왔고 당장 그렇기 때문에 글비대 학우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공 경상관과 공공정책관 이렇게 두 가지를 초안에 먼저 넣을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든 세종 캠퍼스 학우분들이 학교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이용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건물에 대한 것을 먼저 만들어서 배포하고 추후에 계속 계정을 만들어서 PDF로 이제 배포할 생각입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총학생이랑 연계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 총학생의 입후보자님과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입후보자님께서는 다른 선거운동본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총학생의 입후보자님과 연계 협의하셨나요? 아니요. 애초에 선본도 다르고 제가 연줄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하고 사비를 털어서라도 하고 싶었던 거고 실제로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비를 털어서 할 거기 때문에 추후에 일단 학생회 각 단과대 학생회장 분들이랑 이제 협의를 해야겠죠. 다만 이제 이게 학생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결론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용 가이드를 고대 신문 쪽에 주로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이용률에 관해 조사해본 결과 고대 신문 이용률은 공공정책관과 서원 경상관은 약 10%, 과학기술관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이용 가이드가 그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학우들에게 알리시는 것 또한 중요한 공약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또 학교 고대 문화라던가 하는 그런 책자들은 다 그쪽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차마 못 썼던 부분이긴 한데 서공 경상관에 각 층에 이제 KU 세종이나 이런 게 쌓여져 있는 일렬로 된 책상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이용률이 높아가지고 일단 서공 경상관 관리팀 측에다가 문의를 요구했는데 일단 실제로 실물이 나오고 나서 협의를 하길 바란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예산을 추가로 들이지 않는다면은 학생의 복지와 관련된 것이라면은 긍정적 최대한 도와주겠다라는 답변까지 얻은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그 홍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카톡 풀치
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한다 그랬는데 당장 그것도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자보에다가 밑에다 QR 코드를 첨부를 해놓던가 아니면 카톡 풀칠을 하는 방법을 밑에다 게시를 해서 그걸로 통해 이제 홍보를 할 예정이고, 거기뿐만 아니라 일단 글비대 학생 회실과 그 다음에 경영 이런 각 단과대학 학생회랑도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도 가능하면 둘 생각입니다. 그럼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뿐만이 아니라 각 단과대 사무실에도 배치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제가 초안을 만드는 것은 서공 경상관과 주로 서공 경상관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글비대 학우분들 중에 이제 한국학, 영미학, 독일학 이런 글로벌 전공 하시는 분들은 주로 현재 공공정책과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 공정대 학생 회장님과도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도 이제 배치를 할 수 있게 추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은 서공 경상관입니다. 네, 공공정책대학 사무실에 일단 놓으시려면 먼저 사무실 관계자와 협의를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문의를 해봤는데 역시 마찬가지 답이 나왔는데 실무를 확정이 그러니까 이러할 거니까 이것을 허가해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 말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겠다라는 식의 답변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실물이 나오면은 실물을 들고 가서 찾아뵙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곳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비용 문제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500부를 발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동아리 연합회에서 만드는 홍보책자의 경우 1000부에 120만 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500부면 60만 원인데 비용 예상하셨습니까? 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서공 경상관과 공공정책관 위주로 배포한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500부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지금 계속 제작 중이긴 한데 완성된 예상 페이지가 10페이지라고 했을 경우 흑백으로 10페이지, 500부를 제가 견적을 맡겨봤는데 24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충분히 사비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만 해도 시설들이 많이 신설되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정기적으로 가이드를 최신화하실 예정인가요? 네, 그래서 초안은 일단 실물로 배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풀칠을 통해서 PDF로 반영을 한다는 게 이게 발행물은 아무래도 따라가는 속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온라인상으로 PDF 파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은 그러한 많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후에 그렇게 배포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팀플룸 사석화 해결을 위한 공간 확보 공약입니다. 현재도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에서 시험 기간마다 강의실을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강의실 대여와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존 강의실 대여는 일단 개인이나 일부 소모임 단체 같은 경우가 이제 특정 시간에 특정 날짜에서 빌린 방식이나 아니면 이제 시험 기간에 각 과마다 강의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24시간 있게 하는 제도인데 이게 시험 기간이 아니면은 학생회 측에서 그렇게 제공을 하질 않아가지고 평소에는 팀플룸이 꽉 차면 어쩔 수 없이 카페로 가거나 아니면은 미리 아는 사람은 세미나실을 빌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대 비는 강의실을 알려달라고 문의를 했는데 농신관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로 알려드렸는데 석경은 딱히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비는 강의실 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강의실 두 곳을 이제 팀플룸이 꽉 차가지고 문제가 되는 주요 시간이 오후 7시부터 12시 반까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를 항시 개방하는 쪽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24시간 개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저희가 24시간 할 경우에는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팀플룸 대체하는 강의실을 오후 7시부터 기숙사가 통금이 새벽 1시기 때문에 보통은 12시 반쯤에서 팀플을 끝냅니다. 그래서 오후 7시부터 12시 반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야식 행사 때 일부 배달 공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우분들께서는 기숙사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 자취를 하거나
통학을 하시는 학우분들이 있기 마련인데 어느 거리까지 배달이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범위는 좀 크게 얘기하자면 조치원역부터 이제 헐떡고개로부터 해서 그 이편한 세상 건물? 네, 이편한 세상 아파트 그 정도 범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조치원역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웬만한 데를 다 가봤는데 이건 충분히 사람이 발로 걸어서 커버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네, 그럼 그보다 더 먼 곳에 사는 학우들이 배달 서비스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는 그 학우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거기까지 배달이 안 되기 때문에 배달이 되는 범위인 어디에서 혹시 받으실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하고 그거 안 되겠습니다 하면은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제 새로 추첨을 해서 기존에 신청을 했으나 당첨이 안 되신 분에게 이제 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2018학년도 공공정책대학 과학기술대학 야식 행사 때 수량이 약 200개였습니다. 수량의 20%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200개의 20%는 약 40개 정도입니다. 배달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배달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상관 내부 홍보물 관리 철저에 대한 공약입니다. 1년간 게시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는데요. 학우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모를 수도 있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처 방안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 공약에 1년간 게시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우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모를 수도 있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처 방안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이 팜플렛을 분배를 하면서 여러 학우분들한테 의견 들었던 게 1년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재 홍보물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홍보물의 본래 의미를 많이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2회 경고 1년 정지가 아니라 저희가 기존의 방식은 일단 글비학생실로 들고 가서 도장을 받고 그 다음에 도장을 받은 날로부터 약 2주 정도의 기간을 펜으로 적은 다음에 그 안에 철거해주세요라고 하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도장을 받을 때 명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빌리는 그 단위의 이름과 그 다음에 빌리는 그 도장을 받으러 오거나 아니면 항시 연락이 가능한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적는 그 과정을 추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4월 15일까지다 그러면 이제 4월 15일 오후 6시 정도에 이제 전화하거나 문자를 해가지고 오늘 안으로 이거 철거하지 않으면은 경고 1회 누적이 되고 이게 2회 누적이 될 시 1년간 서공 경상간에 홍보물 게시를 금지하는 페널티가 부과되니까 오늘까지 떼달라고 제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 페널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게 그래도 계속 과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약 6개월 정도로 줄일 의향이 있습니다. 네, 서건 경상관에 부착하는 홍보물들은 소모임이나 동아리 홍보뿐만 아니라 학교 비교과 프로그램에 관련한 홍보물도 부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홍보물이 1년간 게시금지 조치가 취해진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학교 비교과를 여기에도 이제 같은 규정을 적용을 해버리면은 제가 애초에 이 내부 홍보물 관리 철저 이것을 제시한 의미가 아예 없어집니다. 이게 제때제때 홍보물이 붙고 떼어지고 하는 방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인데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홍보물에도 이러한 같은 조건을 적용을 하면은 저희는 정작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던가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 같은 홍보물을 어디서 부착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좀 협조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해야겠죠. 그래도 안 되면은 학생 측에서 직접 뗄 생각입니다. 날짜가 다르면. 네, 그럼 비교과 프로그램과 소모임이나 동아리 홍보물 관리에 차이를 두는데 본 공약은 공정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네,
학교에서 붙인 거는 왜 제대로 제재를 가하지 못하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애초에 제가 이 4번 공약을 넣은 목적 자체가 그 홍보물을 붙이는 게 정보를 알리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각 동아리 근데 이거를 주로 많이 위반하는 것이 주로 동아리나 아니면 학생들이 주도를 해서 하는 소모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개강을 한 지 2주가 지나고도 기존에 있는 게 제때 철거가 되지 않아가지고 새로 도장을 바꿔도 붙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함이고, 서강 경상관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소모임이나 이제 동아리 같은 곳에서 하는 학생 주도의 홍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 쪽 벽면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 측에서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마련된 게시판 같은 곳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대응을 해도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6번째 공약인 회의 안건 및 회의 결과 공개 공약입니다. 공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정대 측에도 부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포스터 부착 관련해서는 현 공공정책대학 비대위장님이나 추후 공정대 입후보자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과 협의된 바가 있으신가요? 네,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현재 나온 다른 후보들과 일면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게시를 할 때도 공공정책관도 이제 뭔가를 게시를 할 때 직접 가가지고 도장을 받고 날짜를 게시를 해야 됩니다. 서강 경상관은 이제 글비대 측에서 그냥 붙이면 되는데, 공공정책관은 이제 저희가 공정대 학생 회실로 가가지고 다른 홍보물 부착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승인 도장을 받고 1층 게시판에 게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공약인 강사 초청 강연 사전 홍보 공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 경상관과 공공정책관의 강사 초청 강연이 언제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불상사가 없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네, 이게 주로 아는 경우, 이게 생각보다 서강 경상관에서 많은 강연이 있는데 이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이게 홍보물조차 부착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이 부착이 안 돼 있으면은 학교 측에서 많이 주도를 했다고 한다면은 학교 측에서 그래도 며칠 전에 미리 학생들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해야 되는데, 이것도 대부분 예를 들어 오후 5시 한다 그러면 오후 2시 이런 식으로 한 2-3시간 전에 게릴라식으로 나옵니다. 이러면은 만일 이게 조금만 더 빠르게 공지가 됐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홍보물이라도 일주일 정도 전에 이게 붙어 있었으면은 그렇게까지 급하게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안은 일단 그것을 게재하는 그 주체가 되는 그 담당 부서에다가 미리 앞으로 한 달 동안에 뭐 어떠한 강연이 예정이 돼 있느냐를 물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만일 그것조차 여의치 않으면 저희 학생회 측에서 약 한 달 정도 언제 어떠한 강연이 있는가 하는 그런 스케줄표 같은 것을 대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게시를 하고 저희 카톡 풀친을 통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방법을 구상 중입니다. 네, 현재 담당 부서는 학사지원팀입니다. 학사지원팀과 혹시 협의가 된 공약이십니까? 네, 제가 현재 협의가 필요한 게 크게 이용가이드 배포 분배 위치와 그다음에 이제 그 팀플론 사석화 대응해가지고 강의실 대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 사전 홍보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제가 모두 문의해봤는데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전부 답변을 들었던 게, 일단 이것을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될 경우 그 후에 협의를 하자라는 답변이 나왔고요. 그리고 역시나 거기다 마찬가지로 그 학생회 측, 학과 사무실 측에서 학교 측에서 이제 예산을 추가로 배정을 하는 일이 아니라면은 학생의 복지나 아니면 학생이 뭔가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면 우리는 도와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것을 실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다시 가가지고 다시 이제 협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KDBS 측에서 학사지원팀과 면담한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학사지원팀에서는 강연 안내문 사전 공지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고 또한 협의하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저도 놀라운 게 혹시 제가 그걸 사전 인터뷰를 월요일에 했는데 그 화요일에 혹시 물어보신 건가요? 제가 수요일 오후 2시에 물어봤거든요. 네, 화요일에. 예. 네. 그래가지고 저도 안 그래도 고대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협의된 거 없다고 돌려보냈다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사전 홍보 관련해서 학사 지원팀에서 지원을 할 요청이 없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저희 학생회 측에서 미리 그 일정을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학생회가 그 대자보 형식이나 아니면 카톡 풀친을 통해서 전체 공지를 해서 적어도 글비대 소속 학우분들께서는 몰라서 못 듣는 경우를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KDBS의 언론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답해주신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면 질의가 있겠습니다. 대면 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학우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혹시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겠습니다. 지금 그 글비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투표율인데 그 투표율을 이제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을 이제 후보자님이 생각하신 게 있나요? 네, 뭐 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이게 이제 그동안 후보분들께서 이제 실제로 그 학우분들과 소통을 첫 단계부터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추천인 서명도 직접 받으러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확인을 했고 이번에 팜플렛도 이제 직접 뿌리면서 계속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은 이제 저 또한 이제 이 투표율에 대한 결론을 잘못 내린 거겠죠. 현재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한테 다가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기존의 이제 후보들도 그 100명 이상의 이제 그 학우들을 만나서 서명을 받아 이제 출마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학우들과 그 이전 작년에 그 출마했던 그 대선 후보들과 이제 지금 출마하신 후보님의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그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작년과 재작년에 나왔던 후보님들 모두 분명히 여건을 채웠기 때문에 나오셨을 텐데 이분들이 이제 그 후보자 등록 기간에 추천인 서명을 받게 돼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서공 경선관이나 공공정책관에서 돌아다니면서 추천인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는 이제 직접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총 107명의 학우분들에게 추천인 서명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공정대 죄송합니다. 글비대 학생회장 후보분들께서는 좀 제가 많이 죄송하지만 그분들의 출마 소견문 정리를 하자면 간단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잘났다. 이렇게 잘난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뽑아달라. 이 다 결론이 이랬습니다. 좀 세게 말하자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반대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애초에 글비대, 그러니까 이 세종 캠퍼스 학우분들 모두 마찬가지실 텐데 글비대 학우분들 모두도 이제 한 분 한 분 다 되게 그 강점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나 잘났으니까 뽑아달라 이러면은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래서 공약도 좀 약해 보일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실제로 제가 다 실현할 수 있는 공약들을 내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추천인 서명을 받을 때부터 계속 이제 소통을 해서 약 20가지 정도의 의견을 받았고 이제 그것들은 전부 이제 반영을 해서 해결할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기존 후보님들과 그다음에 이번에 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판단이 안 드시면은 뭐 저도 그냥 기존 후보님들과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후보겠죠.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그 6가지 공약을 다 이제 실현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 KDBS에서 이제 질문하신 건 총 6가지인데 제가 내세운 건 7가지입니다. 저는 전부 이거 제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다 반영을 하고 여러분들께 홍보를 하고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전부 실행 가능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대면 질의하실 학우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은 저희가 서면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서 조치원역에서 신안리 2편한 세상까지는 야식 행사 때 배달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 모두에게 전달하실지 궁금합니다. 배달 가능한 인원이 있으신 건지 우호자님 혼자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질문입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200개를 뿌리면 40개인데 제가 현실적으로 40개를 혼자 다 배달해드리면은 중간에 한 30번째 받으시는 분들은 좀 식은 햄버거를 받지 않을까요? 이제 일단 뭐 배달하는 방법은 뭐 직접 저희 학생 임원들이 배달을 하는 거고 저 혼자가 아니라 이제 학생의 임원들이 이제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임원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배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뭐 기숙사나 아니면 좀 먼 거리에 산다 그러면 이제 특정 구역에서 모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제 거기서 모여서 그 집결지에서 한꺼번에 분배를 하는 방식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제가 야식을 배달하고자 하는 취지도 이제 충족이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도 이제 그게 공약이 실현이 가능할 테니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25일부터 이제 27일까지 3일간 투표가 있습니다. 이 투표 기간 동안 우리 고생하신 후보자님들께 그래도 어쨌든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좀 많은 투표와 독려 부탁드린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